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사실은 콩팥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침 30분이 인생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지요. 그런데 이 소중한 장기가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몇 년, 몇십 년간 반복해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콩팥을 지키는 아침 습관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향긋한 냄새와 따뜻함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30%나 줄여버리지요. 혈류가 줄면 사구체라는 작은 필터가 손상되는데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교체해야 하는 것처럼 콩팥의 필터도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68세 박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닝 아메리카노 없이는 하루가 안 된다며 늘 공복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지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속이 쓰린 정도였는데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은 콩팥 필터가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의사는 즉시 정밀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와 상담하면서 공복 커피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들어간 카페인이 30년간 조금씩 콩팥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고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금단 증상도 있었지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했고 한 달 후에는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커피 대신 허브차를 즐기며 건강한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단순히 혈류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해서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늦어져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콩팥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먼저 공복 커피를 피하고 마시더라도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대신 아침에는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무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대신 물을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국과 찌개입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 한 그릇이면 든든한 아침이 완성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그 국물 한 그릇 속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소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대략 5g, 된장찌개에는 6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이미 초과해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반찬까지 더하면 하루 섭취량의 2배, 3배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국은 그렇게 짜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될까 싶으시겠지요. 74세 이정호 씨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생선국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멸치로 우린 맑은 국물에 미역을 넣고 끓인 담백한 국이었지요. 그분은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도 덜 짜게 담그고 젓갈류도 거의 드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국물이었습니다. 담백하다고 생각한 그 국 속에도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과 간장이 들어갔고 하루 2그릇씩 마시니 소금 섭취량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발목과 정강이가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지요. 밤에는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야 했고 낮에도 숨이 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80에서 100으로 매우 높았고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콩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몸에 물과 독소가 쌓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그분은 엄격한 저염 식단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3g 이하로 제한했지요. 처음에는 모든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물도 거의 물맛이었고 반찬도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분은 저염 식단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국물 섭취를 대폭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를 활용했지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 새콤한 맛을 내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5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부종도 거의 사라져서 예전처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국물 대신 나물과 구이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짠 국물이 콩팥에 미치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트륨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또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콩팥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겉보기에 담백하다고 생각하는 미역국이나 북어국도 사실은 염분 폭탄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국물을 반만 드시거나 가능하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을 끓일 때는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되 소금과 간장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면 짜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국물 한 숟갈을 줄이면 콩팥은 하루 더 건강해집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아침, 우리 몸은 가장 건조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석이나 허혈성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보다는 다른 음료를 선택합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도 있지요. 물은 심심하다고 생각하거나 습관적으로 다른 음료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습관이 콩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0세 최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심하다고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 대신 진한 녹차를 2잔씩 드셨습니다. 카테킨도 몸에 좋다고 하니 더욱 열심히 마셨지요. 하루에 녹차만 5잔 이상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녹차 덕분에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더 심했지요.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 지름 8mm 크기의 결석이 2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석이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결석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짠 음식도 별로 드시지 않았고 평소 건강 관리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카페인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졌고 이것이 결석 형성을 가속화했던 것이지요. 수술은 체외 충격파로 결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끝났지만 일주일 정도는 혈뇨가 나와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녹차를 끊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이 너무 심심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레몬 조각을 넣거나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니 조금 나았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새로운 결석이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기존에 있던 작은 결석들도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며 콩팥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가끔 허브차나 보리차를 마시기는 하지만 기본은 깨끗한 물입니다. 물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분 공급만이 아닙니다. 물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900ml 정도를 기상 후 2시간에 걸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30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레몬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도 보충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결석도 막고 혈액도 맑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공복 상태는 콩팥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 함께 어우러지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장시간 굶으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노폐물이 다량 생겨나고 모두 콩팥으로 몰려들어 처리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에 공복의 진통제나 각종 약물까지 더해지면 2중 3중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69세 장성훈 씨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지요. 동시에 체중 관리를 위해 아침을 거르는 간헐적 단식도 하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물과 약만 드셨던 것입니다. 처음 몇 개월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줄어서 만족스러워 하셨지요. 무릎 통증도 약 덕분에 어느 정도 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로감도 이전보다 심해졌지요.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소변 색깔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하고 거품이 많이 났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과 적혈구가 다량 검출되었지요. 의사는 급성 신장 손상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입원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니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진통제에 들어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탈수와 근육분해, 산물까지 더해져 콩팥이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의사는 즉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고 충분한 수액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단식도 중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끊으니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고생했지만 물리치료와 온찜질로 대신했습니다.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신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소변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할 때는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지요.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도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분은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 대신 물리치료와 운동을 늘렸고 꼭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량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약물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도록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통증도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 많이 좋아졌지요. 그분은 지금도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콩팥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약물 복용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약물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흡수율이 높아져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콩팥의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특히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물들은 공복 복용 시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약물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복에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복용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지요.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콩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당을 높입니다. 동시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콩팥의 미세혈관들을 손상시키지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콩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66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 시장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손자 돌봄 문제, 경제적인 걱정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걱정거리들이 몰려왔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지요. 이런 상태가 1년 정도 계속되었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도 없어졌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혈압을 재어보니 200에서 120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응급실로 갔지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성 신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것이 콩팥의 사구체들을 파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늦었다면 투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하셨지요. 치료는 약물 요법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의사는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며 반발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었지만 차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갔고 손자 돌봄은 다른 가족들과 분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 루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는 대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얼굴 부종도 사라졌고 소변량도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혈압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증가, 혈당 조절 장애, 수면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침 스트레스는 하루 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5분 정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팔다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또한 하루 계획을 세울 때는 여유 시간을 두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30분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아침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후 첫 30분은 콩팥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둘째, 공복 커피는 콩팥의 필터를 파괴하는 숨은 적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나 무카페인 음료를 선택하세요. 셋째, 국물 속 소금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을 심심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상 후 물 한 잔은 콩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공복 약물 복용과 무리한 단식은 콩팥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세요. 여섯째, 아침 스트레스는 콩팥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콩팥으로 활기찬 노년을